인생의 황금기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디가 또 아플까 걱정하며 일과를 시작하시지는 않나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어깨에는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올라 앉은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아픈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놀랍고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픈 데만 자꾸 쳐다보면 통증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참으로 영리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단순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크기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오늘은 심리학의 마법 같은 기술인주의 전환요법을 통해 통증이라는 불청객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쫓아낼 수 있는지 유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통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를 아주 커다란 극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통증은 그 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온 배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객석에 앉아서 그 아픈 부위라는 배우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해서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의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하고 자꾸 그 부위를 만져보고 신경을 쓰면 우리 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구나 하고 인식해서 통증 신호를 더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무대의 다른 쪽에서 화려한 춤을 추는 다른 배우들에게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라는 배우는 여전히 무대 위에 있겠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주의 전환요법의 핵심. 심리학적 진단을 해보자면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파국화라는 심리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통증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여기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조금만 더 아파지면 나중엔 아예 못 걷는 거 아닐까 혹은 이 통증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같은 생각들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통증 회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작은 자극에도 자지러지게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예민한 상태를 만듭니다. 뇌가 통증에 중독된 것이나 다름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길목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죠. 평생 무릎 통증을 달고 사시던 김만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통증 박사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 무릎이 쑤시네, 어제 좀 걸었더니 허리가 끊어지네 하며 하루 종일 통증과 대화를 나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대항 바둑 대회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바둑판 좀 누비던 실력이었거든요. 대회 날 할아버지는 무려 5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바둑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30분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파서 곡소리를 내시던 분이 5시간 내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 겁니다. 대회가 끝나고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고 나서야 어라 내가 왜 안 아프지 하고 깜짝 놀라셨죠. 이게 바로 주의 전환의 위력입니다. 바둑이라는 강렬한 자극에 뇌의 집중력을 모두 쏟아붓다 보니 통증 신호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트 조절설이라고 부릅니다. 척추에는 통증 신호가 지나가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즐겁거나 집중하는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문이 닫혀서 통증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죠. 만석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증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뇌를 속이고 주의를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3가지 강력한 심리 기술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감 집중 훈련입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 그 통증 대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5가지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 3가지는 무엇인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 2가지는 무엇인가, 내 코로 느껴지는 냄새는 무엇인가. 이렇게 감각을 외부로 돌리면 뇌는 외부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져서 내부의 통증 신호를 잠시 잊게 됩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도 삼가고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아프고 더 우울해지셨죠. 제가 할머니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꽃의 색깔과 나무 껍질의 촉감을 관찰하고 일기를 써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꼭 구경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일주일 후 할머니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꽃 모양이 어쩜 그리 예쁜지 개미가 줄지어 가는 게 어찌나 신기한지 구경하느라 아픈 걸 깜짝 잊으셨다는 겁니다. 목분 할머니는 통증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외부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리는 법을 터득하신 것이 두 번째 기술은 몰입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둑이나 꽃 구경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플로우증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천연 통증 치료제인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웬만한 진통제보다 수십 배 강한 효과가 있죠. 뜨개질도 좋고 장기나 바둑도 좋습니다. 화단 가꾸기나 가벼운 댄스도 최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할 때 뇌의 통증문은 굳게 닫힙니다. 세 번째 기술은 통증과의 거리 두기입니다. 아픈 부위를 내 몸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왼쪽 무릎이 아프다면 안에 온몸이 다 아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왼쪽 무릎이 지금 잠깐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지만 내 오른쪽 무릎은 건강하고 내 손은 힘이 넘치며 내 눈은 세상을 잘 볼 수 있어라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건강한 신체 부위의 감각에 더 집중하는 연습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단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외로움과 통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더 아프지 않으신가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신체적 통증은 훨씬 더 예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뇌에서 사회적 소외감을 처리하는 부위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면 더 아파집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떠세요. 친구와 한바탕 웃고 나면 뇌에서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이 통증을 완화하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경로당의 인기쟁이 박종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이 심해 잠도 못 주무실 정도였지만 경로당에만 가면 날아다니셨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내기 윷놀이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보따리처럼 풀어놓으실 때는 어깨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안 아프세요 하고 물으면 종수 할아버지는 허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오면 웃느라 아플 틈이 없어라고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관계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계셨던 것. 여러분 통증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온 악마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내 몸이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통증은 기고만장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 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어이나 여기 아파하고 소리칠 때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 지금 이 노래가 너무 즐거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쿨하게 대처해보세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통증은 집중할수록 커지고 분산할수록 작아진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도록 몰입하면 뇌의 통증문이 닫힌다. 셋째, 혼자 아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눠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통증 점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통증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손의 따뜻함을 느끼시고 허리가 아프면 눈앞의 푸른 하늘을 보세요. 아픈 곳 대신 살아 숨쉬는 다른 감각들의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통증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옆집 친구에게 안부 전화도 한 통 해보세요. 뇌를 즐거운 정보들로 꽉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